학점 2월제 2월 가능 학점은 최대 2학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점 2월제의 경우 타 대학의 사례들도 충분히 넘쳐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학점 2월제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점 2월제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16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졸업 이수학점이 줄어들었지만 최대 수강 신청학점은 20학점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조기 졸업과 같은 현상이 많아진다는 판단하에 학점 2월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학점 2월제에서 진행 기준인 2학점부터 재도입하는 것이 학교와의 논의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학점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성적평가 장학금 지급 제도는 8그룹으로 한 그룹당 6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리는 90, 11을 늘린다고 해서 해당 부분 큰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저희는 개별 지급에 또 낮출 계획이어서 낮춰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 90, 11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편성된 장학금은 약 1,200만 원 정도로 추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한 학기당. 이 장학금은 미래세대 장학금 혹은 응원세대 장학금에서 해당 부분을 학교에 요청할 것이며 20명씩 개별 지급에 20만 원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네, 운수사 역시 수요가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충분히 노선을 증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 카카오 데이터를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21년도 카카오 데이터를 보면 학교 앞에서 카카오 바이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오며 이는 안산 시내를 이동을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시청에 알려 수요가 높다는 점을 학교와 함께 알려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히 노선 증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처 버스 노선들을 분석해 본 결과 62번과 62번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방안과 신설 버스를 노선을 요구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기존 62번과 62번 버스 노선의 사이를 보면 대체 버스도 많고 근처 정류장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의 버스를 학교 앞까지 끌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에 해당 번호를 선정하였고 여기서 나아가 안산시와 운수사 그리고 학교가 함께 협의에 나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와 버스 정류장의 상당 부분은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의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만약에 운수사나 안산시에서 학교의 수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 학교 앞 상권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도 수요를 받아 저희 학교와 함께 힘써서 버스 노선 증설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운수사와 안산시와 학교와 서로 협의를 통해 나가서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이므로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은 파악하지 않았지만 만일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최대한 저희 측 학교 측의 학생들의 피해가 덜 가게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선된다면 기간 동안 시행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카카오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가 파악된다면은 운수사에서도 이 증설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며 저희는 처음부터 정식 운영을 요청하진 않을 겁니다. 시범 운행을 통해 수요 조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통해 근해 증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노선 신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는 안산시는 학생들의 교통의 불편함으로 발생되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저희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정확한 수요 데이터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니즈와
현 상황을 안산시에 전달하게 된다면 노선 신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학생의 결 업무를 진행하면서 홈페이지가 있었다면 학우분들이 좀 더 총학생의 사업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 개설 공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총학생의 결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개설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 총학생 홈페이지가 존재하였지만 22년도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인수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하이어가 당선이 된다면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장학, 복지, 소통 등 많은 분야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예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현재 졸업 유예생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부분은 기존 선거시행세 측에서도 사실이 아닌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존 선거시행세 측은 재학 증명서만 제출하게 된다면 출마가 가능했었습니다. 저희가 선거시행세 측에 변경한 이유는 좀 더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거 방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전 선거시행세 측에서는 휴학생의 출마가 불가능해서 학과나 단과대에서 정식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보궐선거의 개표 기준이 3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회가 정식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자는 목적 하에 제4대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시행세칙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해서 선거시행세칙을 변경하였고, 카드뉴스 통해 학생들한테 공지하였지만 학생들 모두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번 하이어에서는 의결기구 참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학생 총회로 인해 학생 모두가 다 의결된 논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희망수업 TF팀에서 이미 관련 공문을 교강선생님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2022년 2학기에 성적 세부사항 공개를 요구하였고 2023년에는 성적이 나오는 페이지에 각 항목을 입력하여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성적에 대한 납득과 합리적인 이의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희 총학생 측에서는 학생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학생회 결에서 이미 한번 성적 세부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학기 때는 모든 교환사님들한테 공문이 뿌려진 상태이고 2학기 때 성적 세부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학사팀에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지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교내 AP 캡스 한양대학교 에리카 담당 직원한테 사전에 문의를 통해서 견적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바일 학생증이 사용 가능하게끔 기기 변경했을 때 아직은 견적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캐너로 변경하였을 때도 견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학생 측 문의 결과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도입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설치 개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 개수는 예상하기로 학술정보관은 이미 스캐너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정보관을 제외하고 각 단과대에 정문 출입구 1개씩과 복지관, 기숙사 3군데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내 보안회사의 경우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저희는 현재 보안회사는 재작년에 계약을 했고
내년에 재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재계약 과정에서 QR코드, RFID 등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QR코드가 될지, RFID가 될지, 스캐너가 될지는 기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R코드를 예시로 들면 외부인의 출입의 경우 지금 현재 기존 실물 학생증으로도 수집을 한다면 외부인이 출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QR코드의 경우 학생들에게 캡처를 해가지고 외부인에게 전달해서 할 시 출입이 어렵습니다. QR코드는 캡처본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외부인의 출입을 학생들에게 저희는 경비분들께서 막아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고 모바일로 변한다고 해서 외부인의 출입이 쉬워진다고는 따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약집에 선거운동본부 및 선거운동원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학우분들에게 선거운동원들보다는 공약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중앙선거위원회 수칙 변경에 따라 공약집 제출 기한이 11월 11일 11시 59분이라는 사실을 전달 자체를 늦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내용은 선거운동본부 측에 미흡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미흡한 부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노력하는 모습을 약속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과 시간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셔틀콕 터미널화의 문제는 그동안 꾸준한 문제 제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식하였지만 현실성의 문제로 공약을 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셔틀콕 터미널화의 필요성 및 이점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셔틀콕 터미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예산과 같은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예산만을 확보하는 곳이 아닌 학교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 예산이 100% 편성이 돼서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 측에 확실한 약속을 받아낸다면 추후 공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아까 보여드린 판넬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 공약을 준비했을 때도 역시 터미널화가 아닌 셔틀콕 리모델링 혹은 보수 개선으로 처음에는 공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터미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근거는 지금 판넬 다시 보시면 현재 2024년도에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이 위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서문 쪽 위치에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 안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협력 단지 조성 도시 계획에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쪽문 위치가 신안산선과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을 때 삼각형 구조로 이루면서 교통 인프라, 교통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공사 진행 중인 시점에서 우리 학교도
우리 학교 셔틀콕도 같이 변화에 맞춰 같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통신이 들어오고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서 서문 쪽에 발전이 이루어질 때 교통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쪽문을 교통 인프라로서 활성화시키고 또한 셔틀콕을 교통 인프라로서 활성화시키고 매년 제기되었던 쪽문까지 같이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바 셔틀콕을 터미널화시키는 것이 조금 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셔틀콕 터미널화는 장기화 플랜입니다. 따라서 복지관에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과의 협의를 꾸준히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셔틀콕 터미널화가 이루어졌을 때 터미널 쪽으로 옮기고 복지관의 빈 공간을 동아리방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한 복지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추후 터미널화가 진행되었을 때 입점을 진행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신축의 경우 2017년 개관한 행복관의 사례를 이루어 보았을 때 약 250에서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예산에는 학우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건축 기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기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예산뿐만 아니라 행복 기숙사 사업이라는 교외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지원 그리고 기부자 등의 기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내년에 진행 예정인 큰 건설 사업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건물 신설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예산 편성 혹은 다른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자면 정 후보님이 앞서 말씀하신 예산액이 250에서 300억이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계획을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 기숙사의 경우에도 5년으로 예상을 하였다가 행복 기숙사 사업 지원금이 들어옴으로써 사업이 조금 더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 기숙사 건축을 예상으로 잡아서 저희가 당선됐을 때 저희 임기에 기반을 닦아 놓는다면 셔틀콕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확보 및 협약을 통해 기숙사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250억에서 300억 총 예산 금액 중 5년에 나누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약을 내세웠을 때 기숙사 신축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을 때 3년에서 5년으로 기숙사 신축 허가 및 기금 마련 기준으로 잡은 것은 타 학교 사례 및 서울 캠퍼스의 사례를 통해서였습니다. 또한 기숙사 기금이 마련된 이후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잡아서 총 7년에서 8년 정도로 기간을 잡았는데요. 이 기간 안에 기숙사가 이러한 점들을 이루어 보았을 때 50%에서 60% 사이의 확률로 기숙사가 건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후보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되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확보 및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확률은 90% 이상으로 사업이 5년 계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숙사 신축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 저희도 예산이 많이 들고 당장 내년에 기숙사 신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단순히 단과대의 일을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닌 총학생회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기숙사 행정실 그리고 학생처와의 미팅을 통하여 기숙사 신축이 학교 측 그리고 기숙사 측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숙사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 후보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을 때 공약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현재 문제 상황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인재관의 냉난방, 점검 및 교체, 노후 파손 시설 보수 처리 등의 시설 문제를 검토할 것이며 인재관의 내국인, 외국인 층분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숙사 측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숙사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될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겨울 방학 때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신축이라는 공약을 내걸 때 서울 캠퍼스의 경우도 주변에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인과의 마찰이 있었고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TF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TF팀을 통하여 안산시 학교 주변의 상인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